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가려진 장막 저 너머에서는 1년 내내 대자연의 향연이 펼쳐진다. 새들은 이곳에서 자유를 노래하고 평화를 누린다. 수십 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 동식물의 보금자리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랑을 나누고 봄이면 어김없이 새 생명들이 꿈틀거린다.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땅.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 DMZ. 사람들은 이곳을 기적의 땅이라 부른다. 한반도 기적의 땅의 탄생은 1950년 6월 남북 간 이념의 차이로 발생한 전쟁의 역사에서 시작됐다. 이후 폭 4km, 길이 248km의 비무장지대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생겨났다. JSA 공동 경비구역인 이곳 판문점은 남북 분단의 상징이다. 남과 북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치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는 항상 경계 태세가 삼엄하다. DMZ에 봄이 찾아왔다. 산 골짜기 곳곳에서는 겨울잠을 자던 생명들이 서서히 깨어난다. 파란색 뿔이 인상적인 왕호색 나비 애벌레. 네발 나비과에 속하는 왕호색 나비 애벌레가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11일 정도. 왕호색 나비의 아름다운 자태가 모습을 드러낸다. 강원도 양구, 민통선을 지나 금강산으로 가는 길. 두타연 계곡에는 열목어들이 서식한다. 높이 10m, 폭 3m 계곡물이 한 곳에 모여 만들어진 두타연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7수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보고다.
열목원은 거센 물살을 가르며 상류로 향한다. 죽음을 불사하고 상류로 향하는 이유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다. 열목원은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물이 맑고 수온이 낮은 두타연 상류 DMZ 지역이 최대 서식지다. 열목원은 철조망 사이를 헤치고 매년 이곳을 찾는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은 사시사철 울창하다. 쓰러진 고목들 사이에 마른 풀로 지은 둥지가 종종 발견된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보금자리다. (7월) 번식기를 맞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새끼 양육에 여념이 없다. 어미새는 깨끗한 둥지를 만들기 위해 새끼의 배설물을 먹는다. 한참 먹이를 보채던 새끼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야 잠잠해졌다. 비가 내리는 날은 새들에게 위기다. 둥지가 유실될까? 새끼들이 위험할까?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노심초사다. 한반도 서해 바다에 보이지 않는 철책선 NLL. 서해의 DMZ인 이곳에 새들의 섬 구지도가 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섬은 5월이면 여름 철새들로 북적인다. 섬의 첫 손님은 괭이 갈매기와 가마우지. 매해 제일 먼저 구지도에서 둥지를 튼다. 인간이 만든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새들은 묵묵히 생명의 텃밭을 일구어왔다. 유난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녀석은 저새. 저새는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된 희귀새로 까만 얼굴에 주걱 모양의 부리가 특징이다. 저새 한 쌍이 한창 구애 중이다. 어렵게 짝짓기에 성공한 저새. 외부의 간섭이 없는 이곳 구지도가 최대 서식지다. 저새는 한 배에 3개에서 4개의 알을 낳고 50일 동안 새끼를 키운다. 짝짓기를 마친 새들은 마른 가지를 모아 둥지 짓기에 바쁘다. 수백 마리의 여름 철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대한민국 최북단 NLL 상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한 또 하나의 섬, 백령도가 있다.
뱃길로 반나절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외딴 섬. 백령도는 국내에서 14번째로 큰 섬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다. 적 군함의 접근을 막기 위한 용치 너머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펼쳐진다.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서해 DMZ의 주인은 전박이 물범이다. 원래 북극권에서 서식하는 물범이 북위 38도 부근인 백령도를 찾는 이유는 조피불락이나 놀래미, 우럭 등 물범이 즐겨 먹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물범은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잠수 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다. 먹이 사냥에 힘을 쏟은 후 잠시 수중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물속에서 유영을 즐기다가 그대로 쉬기도 한다. 잠자는 중에도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휴식을 위해 물이 빠질 간조 때를 기다리는 물범. 일명 물범바위로 불리는 갯바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물범의 휴식처. 물범바위는 서열순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비좁은 공간을 나누어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자리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 자리 싸움에서 밀려난 새끼 물범은 작은 갯바위를 찾아 몸을 눕히지만 그리 오래 쉬진 못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물범은 인간의 간섭이 없는 서해 DMZ가 최상의 보금자리다. 서해 최북단의 섬은 반세기 전 전쟁의 참사가 빚어졌던 곳이다. 그러나 이제는 새들의 낙원이 됐다. 섬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구지도는 어느새 식구가 늘었다. 새끼는 먹이를 가져올 어미 새만을 기다린다. 새끼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먹이. 서해 바다와 인근 갯벌은 풍부한 먹이원이다. 새끼들은 서로 먹이를 먼저 달라고 아우성이다. 종족 보존을 위해 새끼를 잘 키우는 일은 새들의 본능이다. 괭이 갈매기 새끼는 훌쩍 자라 둥지 바깥 세상에 호기심을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독립하기에 너무 이른 시기. 어미새는 새끼 곁을 지킨다. 작은 섬 안에 개체수가 많다 보니 같은 종끼리도 새끼 보호를 위해 자주 신경전이 벌어진다.
어미가 먹이 사냥을 나간 사이 홀로 남은 새끼가 곤경에 처했다. 힘없는 새끼라 할지라도 자신의 새끼 주변에 오면 공격을 서슴지 않는 괭이 갈매기. 어미를 잃은 괭이 갈매기는 상처투성이가 됐다. 상처 입은 새끼는 피신하려다 그만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 새들은 전쟁을 불사한다. 하지만 살아남은 새끼들은 내년에도 이 섬을 찾을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냉전 상황이다. 비극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반세기 전쟁의 폐허였던 땅은 생명의 땅으로 탈바꿈했다. DMZ는 자연의 기적 같은 복원력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땅이다. 철조망을 울타리 삼아 유유자적 목욕을 즐기는 고라니. 고립된 지역에서 평화를 누린다. 인간의 눈에는 위험해 보일지 몰라도 고라니에게는 반세기 세월 긴장감마저 익숙해졌을지 모른다. 백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DMZ.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둥지를 튼 녀석이 있다. 물총새다. 물이 흐르는 웅덩이는 물총새의 먹이 사냥터다. 적당한 물고기가 감지되면 날쌔게 물속으로 다이빙.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사냥에 성공했다. 물총새는 잡은 물고기를 기절시키기 위해 나뭇가지에 내리치는데 실수로 애써 잡은 먹이를 놓치기도 한다. 이번엔 제대로 성공한 모양이다. 먹이를 기다리고 있을 새끼들을 위해 부지런히 둥지로 향하는 어미 물총새. 먹잇감은 하나인데 새끼 5마리가 먹이를 보챈다. 제일 앞줄에 선 녀석이 먹이를 차지했다. 어미가 먹이 사냥을 나간 사이 새끼들은 자리를 바꿔가며 배설물을 둥지 밖으로 뿌린다. 둥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다. 작은 둥지 안에서 그들만의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먹성이 좋은 새끼들을 위해 물총새 부부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다. 물총새 가족은 그렇게 DMZ에서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다.
서부 DMZ에는 한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습지가 많다. 습지는 초평도를 시작으로 펼쳐지는데 성동 습지 지역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다양한 생태를 가지고 있다. 그중 장항 습지는 해양 생태와 담수 생태가 공존하는 곳이다. 장항 습지는 일명 한국의 맹그로브 숲이라 부른다. 국내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가 있기 때문이다. 무려 습지의 8km 구간이 버드나무 숲이다. 장항 습지에는 버드나무와 중요한 공생을 하는 말똥개가 있다. 하지만 올봄 극심한 가뭄으로 말똥개를 찾아보기 힘들다. 간혹 말라 죽은 말똥개를 볼 뿐이다. 오랜 가뭄을 이긴 말똥개는 단비를 맞는다. 비 개인 후 버드나무 숲은 평화롭다. 숲 속에는 군데군데 물길이 생겼다. 촉촉해진 습지대. 이제 말똥개의 세상이다. 말똥개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물가로 모여든다. 물은 말똥개의 생존 조건이다. 말똥개가 파놓은 구멍은 버드나무 뿌리에 수분과 산소 공급을 도와준다. 그리고 버드나무 잎은 말똥개의 훌륭한 먹이가 된다. 말똥개의 배설물은 버드나무의 양분이다. 습지에는 버드나무 잎을 분해할 미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드나무와 말똥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다. (6.25) 전쟁 때 폐허가 됐던 땅도 이제는 청정밀을 생산하는 옥토가 됐다. 경기도 파주시 DMZ 접경 지역에서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둔벙을 쉽게 볼 수 있다. 둔벙은 물 웅덩이로 그 안에 다양한 수생 식물들이 서식한다. 둔벙은 서부 DMZ 생태의 중요한 원천이다. 내륙 습지에는 버드나무과 쐐기풀과 마디풀과 등의 뿌리 식물이 서식한다. 과연 물속 세계는 어떨까? 뿌리 사이에 은빛 물결을 일으키는 건 대륙 송사리떼다. 송사리의 천적인 잠자리 유충이 나타났다.
둔벙의 최대 포식자에겐 특별한 사냥 능력이 있다. 직장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잠자리 유충은 배에서 뿜는 물의 추진력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또 다른 비장의 무기는 아랫입술에서 변형된 집게를 길게 뻗어 떨어져 있는 물고기를 낚아채는 것이다. 대륙 송사리에게 잠자리 유충은 공포의 대상이다. 정확히 대륙 송사리 사냥에 성공했다. 사냥을 할 때는 아래 턱에 있는 집게를 사용하고 먹을 때는 위에 있는 큰 턱으로 씹어 먹는다. (120일) 동안 물속에서 자란 유충은 성충으로 탈바꿈한다. 성충이 되기까지 여러 차례 탈피를 거쳐야 한다. 30여 분 후 잠자리가 제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생명들의 삶과 죽음이 있는 둔벙. 둔벙은 DMZ 생태계의 핵이다. 이런 종 다양성의 공간은 경기도 파주시 DMZ 접경 지역에만 80여 개에 이른다. 서곡리, 해마루천, 통일천 등 지역마다 서너 개씩의 둔벙이 있다. 둔벙은 DMZ 생명 활동의 원천이다. 철책선을 따라 봉화불처럼 켜진 투광등이 비무장지대를 밝힌다. 밤이 되면 활개를 펴는 야행성 동물들. 모두가 잠든 시간, 등줄쥐가 먹이 사냥을 나왔다. 투광등 불빛에 수많은 벌레들이 모여든다. 나방은 등줄쥐에게 너무나 쉬운 사냥감이다. 천적인 살모사도 먹이 사냥에 나섰다. 살모사는 양볼에 열 감지 기관이 있어 따뜻한 체온의 포유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살모사를 피해 은신해 있는 등줄쥐. 등줄쥐와 살모사의 야간 추격전이 시작된다. 추격을 피한 줄 알고 마음을 놓은 순간 살모사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 살모사는 독리를 이용해 독을 주입한다.
먹이에 독이 퍼져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기다린다. 완전히 숨이 끊어져 반격이 오지 못할 때 머리부터 삼킨다. DMZ, 야생의 세계는 냉혹하다. 남방 한계 최북단으로 향하는 길. DMZ 동부전선은 산악지대다. 최전방 부대가 위치한 강원도 화천 오작교 일대. 병사들의 철통 같은 경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해발 600m, 산 바위 벼랑에서 사냥을 만났다. 사냥은 예전엔 산토끼처럼 흔한 동물이었지만 점점 개체수가 줄어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귀한 동물이다. 지난 봄에 태어난 어린 사냥은 어느새 자라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나뭇잎이나 사촉과 식물을 먹기 위해 오작교 GOP까지 내려오곤 한다. 오랜 기간 병사들과 함께 해온 탓일까? 녀석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아름다운 사계를 볼 수 있는 곳. DMZ의 가을이 깊어간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빙해여울. 중부 민통선 안에 있는 이곳은 임진강을 끼고 넓은 평야가 있다. 땅이 비옥해 율무 산지로도 유명한 곡창지대다. 이곳 주민들은 오랜 세월 율무 농사를 해왔다. 올해도 DMZ는 풍년이다. 나달이 꽉 찬 별을 일부 남겨두는 것은 겨울철 이곳을 찾는 겨울 철새들을 위한 배려다. DMZ는 이처럼 인간과 새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겨울 철새, 쇠기러기 떼의 군무가 장관이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을 마친 쇠기러기와 두루미는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 연천 일대를 찾아와 월동한다. 겨울 DMZ의 창공을 수놓는 철새, 독수리를 빼놓을 수 없다. 매년 200여 마리의 독수리가
몽골의 초원에서 번식을 마치고 월동을 하기 위해 DMZ를 찾는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우지만 독수리는 다른 맹금류와는 달리 사냥 능력이 없다. 죽은 동물의 사체만을 먹는 독수리. 먼 길 여행에 허기진 독수리들은 먹이 경쟁이 치열하다. DMZ 겨울 철새 비행의 백미는 제두루미다. 올해도 어김없이 천여 마리의 제두루미가 강원도 철원 평야를 찾았다. 제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데 이 제두루미 가족은 올해 처음 새끼를 데리고 DMZ를 찾았다. 제두루미가 DMZ를 찾는 이유는 너른 평야지대에 낙곡이 풍부하고 인간의 접근이 적기 때문이다. 수많은 생명들이 생사코락을 함께한 곳 DMZ. 사냥도 월동 준비에 분주하다. 여름 내 충분한 먹이 활동으로 살이 찐 몸집과 수북해진 털은 산악의 추운 겨울을 보내기 충분하다. 11월, 늦가을은 사냥의 번식기다. 수컷은 암컷 주위를 맴돈다. 번식기의 수컷이 암컷을 찾는 건 자연의 섭니다. 여러 차례 구애 끝에 한 쌍의 사냥이 탄생했다. 짝짓기에 성공한 것이다. 수컷은 자신의 배필이 된 암컷에 다른 수컷이 접근할까 봐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짝이 된 암컷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컷과의 결투도 서슴지 않는다. 야생에선 승자만이 암컷을 차지할 수 있다. 사냥 커플은 하루 동안 10여 차례 교미를 한다. 150여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여름이면 오작교에 식구가 불어날 것이다. DMZ의 동쪽 남방 한계선. 늦은 가을 동해 바다에서 부지런히 계곡을 향하는 녀석은 연어다. 연어는 생애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2만 킬로미터의 긴 여행 끝에 명파천을 찾는다. 연어의 고향 명파천으로 가는 길. 해안 철책선을 무사히 통과한다. 명파천은 연어나 은어 등이 회귀하는 청정 하천으로 유명하다. 산란기를 맞은 연어의 몸은 붉은 빛의 혼인색을 띠고 있다. 둥근 형태의 주둥이는 암컷이고 수컷은 주둥이가 뾰족하다. 산란은 연어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암컷이 좋은 산란터를 만들기 위해 힘찬 텃파기를 한다.
암컷이 산란터를 정하면 수컷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수컷들의 거친 몸싸움은 종종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종족 번식은 모든 생물의 본능이자 의무이다. 수컷은 암컷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암컷 연어가 산고를 치르는 순간 수컷이 방정을 하면 알은 수정이 된다. 산란을 마친 연어는 새끼가 깨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최후를 맞는다. 죽은 부모의 시체에 모여든 수소곤충은 어린 연어의 먹이가 될 것이다. DMZ는 사계절 변화무쌍하다. 동토의 땅에 겨울이 찾아왔다. 사람의 발자국 하나 없는 땅. DMZ의 설경은 감탄을 자아낸다. 현재 한반도는 휴전 상태. 냉전의 기운이 가득한 DMZ.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수색대의 시야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너구리가 발견됐다. 눈 덮인 겨울은 야생 동물들에게 힘든 계절이다. 제두루미와 두루미도 먹이 활동에 나선다. 빙의 여울은 영하 20도를 넘는 추위에도 물살이 빨라 얼지 않기 때문에 먹이 활동이 가능하다. 두루미가 얼음 위를 걷기는 마치 고개를 하는 듯하다. 눈 덮인 논에 낙곡을 뒤져보지만 성과는 없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계절. 두루미는 오로지 한 발로 서서 체온을 유지할 뿐이다. 태극기와 인공기가 마주한 이곳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DMZ 안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다.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이다.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매해 잊지 않고 하는 일은 철새를 위해 낙곡을 뿌리는 일이다. 올해도 1,500마리의 제두루미가 DMZ를 찾았다. 제두루미는 자신의 부모와 함께 온 DMZ를 월동지로 기억한다. 그 기억은 인간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땅 DMZ. 새들은 철책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남과 북의 하늘을 하나로 잇고 있다. 한반도 DMZ. 비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단 이후 반세기 DMZ는 기적을 일구었다. 아마존도 갈라파고스도 아닌 한반도 DMZ 248km.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 벨트다. 세계 분쟁 지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망과 평화의 성지다.